2019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 델리 환경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식품기업 농심의 뉴델리 공장에 즉시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새로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 위반. 하지만 이 결정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도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음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 쿠마르입니다. 인도 환경부 산하공장감시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조사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년 전 제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에 대해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8월, 저는 농심 뉴델리 공장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환경을 지키는 정의로운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당한 바보였을 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델리의 몬순 비가 내리는 오후, 제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라지, 긴급회의야. 지금 당장 와. 목소리의 주인은 프리아 샤르마 차관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엘리트 관료였죠. 당시 34세의 나이로 환경부 최연소 차관이 된 그녀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20여 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클린 인디아 2020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리아 차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델리 일대의 공장 지도가 나타났고 그중 몇 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모두 새로운 환경 기준을 위반한 곳들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든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빨간색 점 중 하나가 농심 공장이었습니다. 라지, 당신이 농심 공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특히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우리 환경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요. 2019년 7월 25일, 저는 동료 조사관 3명과 함께 농심 뉴델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르가온에 위치한 이 공장은 2005년부터 운영되어 온 농심의 인도 생산기지였습니다. 공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공장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김민수입니다. 유창한 힌디어로 인사하는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농심인도 법인의 환경 담당 이사였죠. 인도에서 12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개방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 이사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공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부터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설은 독일 지멘스에서 도입한 최신식 처리 설비입니다. 처리된 물의 수질이 인도 기준보다 30% 더 깨끗해요. 실제로 측정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처리수를 다시 공장 내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었어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인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 방침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 업체로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라지 선생님, 저희는 환경을 사업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더 들어도 항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김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를 찾으려고 왔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직원 식당도 구경하시겠어요? 식당에서 만난 인도 직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밝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8년째 일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급여도 업계 평균보다 20% 높고 의료보험도 가족 전체가 적용되죠. 제 딸이 작년에 수술 받을 때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줬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회사를 왜 조사하라고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조사한 결과 농심은 환경 기준뿐만 아니라 노동 기준, 안전 기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시작되다 다음 날 오피스로 돌아온 저는 프리아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농심 공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합니다. 하지만 차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라지, 당신이 놓친 것이 있을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하지만 모든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보세요. 그때 차관이 건넨 문서는 2019년 8월 시행 환경 규정 개정안이었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도 안 된 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폐수 처리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된 것은 물론 소음 기준, 분진 기준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엄격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존 시설 유예 기간이 단 31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규정 변경에는 최소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말이죠. 2019년 8월 10일 저는 새 규정을 들고 다시 농심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김 이사가 규정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새 규정인가요?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라지 선생님, 이건 불가능해요. 이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합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최소 200억 루피. 우리 공장 건설비의 3배입니다. 게다가 30일 안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날 저는 농심 공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새 기준으로 측정하니 여러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 한계였지 의도적 위반이 아니었어요. 라지 선생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14년 동안 인도에서 성실하게 사업해왔어요. 직원만 3,000명이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1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김 이사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숨겨진 진실의 발견.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우연히 프리아 차관의 사무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농심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라지가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확실히 해.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 목소리의 주인은 산지부 굽타 장관이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이었죠. 농심이 나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지? 바프라 그룹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프라 그룹은 인도의 대표적인 식품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굽타 장관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그날부터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방황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이신 아버지는 제 고민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지야, 나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단다. 1950년 나는 인도군 의무병으로 한국에 갔었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했어.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지. 그런 나라에서 온 회사라면 분명 좋은 회사일 거야. 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들아, 규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정을 위한 게 아니야. 내 양심을 따라라.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8월 15일 독립기념일의 아이러니. 2019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농심의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직접 농심 공장을 찾아가 통보했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즉시 가동 중단입니다. 새 기준에 맞는 시설로 개선하기 전까지는 재가동할 수 없습니다. 라지 선생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김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농심 공장에서는 긴급 직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3,000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회사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 이사의 설명에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한 여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회사 덕분에 수술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생계를 망친 것이었어요. 다음 6개월 동안 농심은 기적 같은 노력을 보였습니다. 본사에서 긴급히 200억 루피를 지원했고, 독일, 일본에서 최첨단 환경 설비를 들여왔어요. 김 이사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라지 선생님,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다시 농심을 방문했습니다. 변화가 놀라웠어요. 완전히 새로운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폐수 처리 능력을 300%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새 기준을 20% 이상 상회해요. 대기 오염 방지 시설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배출량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2020년 3월, 프리아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지, 농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가동을 허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데, 라지, 당신의 평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2020년 3월 말, 코로나19가 인도를 강타했습니다. 전국이 봉쇄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섰어요. 농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재가동 허가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무산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농심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거든요. 거기에 200억 루피의 시설 투자까지 더해져 한계 상황에 다다랐어요. 2020년 5월, 저는 김 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지 선생님,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김 이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이었어요. 1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김 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라지 선생님, 저희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인도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었어요. 제 딸도 여기서 태어났고 첫 번째 생일도 여기서 보냈죠. 이제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합니다. 2020년 7월, 농심은 공식적으로 인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14년 만의 결정이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참혹했습니다. 3,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회사는 법적 의무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문제죠. 이런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한 직원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농심과 거래하던 200여 개 업체가 연쇄 타격을 받았어요. 농심이 우리 매출의 70%를 차지했어요. 이제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합니다. 한 포장재 업체 사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농심이 지원하던 사회공헌 사업들이 중단된 것이었어요. 델리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 시골 지역 우물 파기 사업, 여성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모두 끝났습니다. 농심이 떠난 자리에는 예상대로 바쁘라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 9월, 그들은 농심 공장 부지를 헐값에 인수했어요. 흥미롭게도 바쁘라 그룹에게는 환경 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농심에게 요구했던 까다로운 기준들이 마법같이 완화된 거예요. 시설 현대화를 위한 5년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아 차관의 발표였습니다. 농심에게는 30일밖에 주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한편 농심은 인도를 떠나 방글라데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2021년 초 다카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방글라데시 정부의 환영은 열렬했습니다. 농심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총리가 직접 나선 환영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조건이었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면제, 전용 도로 건설까지. 인도에서 받았던 대우와는 천지 차이였죠. 2021년 7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농심의 방글라데시 공장이 가동 6개월 만에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월 생산량 1억 개, 동남아 전체로 수출. 현지 고용 5,000명, 협력업체 300개. 방글라데시 식품 수출 1위 기업으로 부상. 뉴스를 보는 저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농심 방글라데시에서 연간 매출 10억 달러 달성 예상. 인도에서의 마지막 매출이 8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그것을 넘어선 거였어요. 2022년 들어 인도 내에서도 농심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심 라면이 그립다. 바쁘라 제품은 맛이 없어. 농심 직원들의 서비스가 최고였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바쁘라 그룹이 만든 제품들은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더 비쌌거든요. 직원들의 처우도 문제였습니다. 바쁘라는 농심 직원의 30%만 재고용했고 급여도 대폭 삭감했어요. 농심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야근 수당도 없고 의료보험도 축소됐어요. 한 직원의 토로였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아 차관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취직한 곳이 놀랍게도 바쁘라 그룹의 미국 법인이었습니다. 연봉 20만 달러의 고위직이었어요. 인도 공무원 연봉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는 처음부터 농심을 쫓아내고 바쁘라 그룹에게 시장을 넘겨주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2023년 6월 더 큰 폭로가 터졌습니다. 산지부 굽타 장관이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것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바쁘라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각종 인허가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었죠. 농심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증인은 농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상부에서 농심을 목표로 한 조사를 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2023년 8월 저는 용기를 내어 김민수 전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김 이사님, 라지 쿠마르입니다. 아, 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지 선생님,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도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라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김 이사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지 선생님, 저희는 원망하지 않아요. 시스템의 문제였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너그러움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다른 직장을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농심만큼 좋은 조건의 회사는 찾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직원도 있나요? 네, 150명 정도가 다카로 이주해서 일하고 있어요. 가족까지 함께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방글라데시의 기적. 2024년 농심의 방글라데시 성공 스토리는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농심 다카 공장 아시아 최대 라면 생산기지로 성장.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기업 등극. 현지 고용 1만 명 돌파.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사회공헌 활동이었습니다. 농심 다카의 한국 방글라데시 우정병원 건립. 농심 장학재단 저소득층 자녀 1000명에게 장학금 지급. 농심 기술교육센터
청년 취업률 95% 달성. 이 모든 것이 인도에서도 가능했던 일들이었어요. 인도 정부의 뒤늦은 후회. 2024년 초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농심에게 재진출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오해를 사과드리며 농심의 인도 재진출을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한 환경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하지만 농심의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방글라데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현지 언론의 재조명. 2024년 5월 인도의 한 유명 일간지가 농심 사건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 농심 사건의 진실. 기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좋은 기업을 내쫓은 어리석음을 비판했어요. 농심은 14년간 인도에서 모범적인 기업 시민 역할을 했다. 3,000명의 직접 고용과 수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했으며 환경 기준도 항상 초과 달성했다. 그런 기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내쫓은 것은 인도의 손실이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뿌라 그룹의 실패. 한편 농심을 대체한 바뿌라 그룹은 연이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3월 바뿌라 공장에서 실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어요. 폐수 처리 시설 고장으로 야무나 강이 오염된 것이었습니다. 바뿌라 그룹 환경오염으로 50억 루피 벌금. 야무나 강 오염, 주민 1,000명씩 순환. 농심에게 그토록 까다롭게 굴었던 환경 기준을 바뿌라는 실제로 위반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제품 품질이었습니다. 바뿌라가 만든 라면은 농심 제품에 비해 현저히 품질이 떨어졌거든요. 맛도 없고 가격도 비싸. 농심 라면이 그립다. 바뿌라 제품은 먹을 게 못 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결국 바뿌라 그룹은 2024년 말 라면 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했어요. 4년 만에 실패였습니다. 농심 직원들의 방글라데시 방문. 2024년 6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농심 인도 법인에서 일했던 직원들 50명이 개인 비용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김 이사님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카 공항에서 만난 옛 동료들을 보며 김 이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3박 4일 동안 다카에 머물며 새로운 농심을 구경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인도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여기 직원들도 인도에서처럼 행복해 보여요. 방글라데시 직원들과의 교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농심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농심은 동남아 지역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순차적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인도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심, 동남아 5개국 진출. 인도는 제외. 이 뉴스를 보며 저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2의 기회마저 놓친 거였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규정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셋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했습니다. 수천 명의 생계, 수백 개 협력업체의 운명이 제 판단에 달려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환경부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정책 수립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농심 사건 이후 제가 직접 건의해서 만들어진 부서예요. 이 팀의 목표는 환경 보호와 기업 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는 처벌이 아닌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기업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새롭게 세운 원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심과 김민수 전 이사, 그리고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도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떠날 때까지 원망하지 않았던 너그러움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언젠가 농심이 다시 인도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앞장서서 환영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농심 다카 공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인도에서 보던 것보다 3배는 큰 규모였어요. 견학을 원하시나요? 한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요. 어디서 오셨나요? 인도에서 왔습니다. 아, 인도. 저희 회사에 인도에서 온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공장 투어를 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과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농심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가족 같아요. 한 방글라데시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놀랍게도 김민수 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지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김 이사님, 여기까지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감사하죠. 덕분에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요. 김 이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인도는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갈 거예요. 인도는 저희에게 소중한 나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가 공정한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환경보호는 기업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셋째,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농심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 주는 감동주의보였습니다.